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과 2022 개정교육과정의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비해서 아주 크게 많은 내용들이 변한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은 다 비슷한데요. 그 내용을 이루는 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명이라던가 또는 이제 역량에 있어서 그 내용이 그렇게 변한 건 없고 이제 한 개 정도 역량의 명칭 정도가 바뀐 것이 있어요. 그리고는 크게 막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바뀐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요, 주로 바뀐 것 중심으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고, 수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그 핵심 내용이 중요한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1학년부터 4학년, 1, 2학년군과 3, 4학년군의 내용체계 성취 기준 중심으로 이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5, 6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을 받고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살펴봤고요.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은 1학년부터 4학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요,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라는 것이 제시됩니다.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는 말 그대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만들 때 그 중심이 되는 큰 틀, 흐름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교육과정은, 이제 수학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총론의 이런 내용의 흐름을 받들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였다. 역량은 무엇이고 영역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교육과정의 틀을 만들 때 그 명칭들이 좀 바뀌었다. 그리고 이런 흐름으로 지도를 하면 된다.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 바로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없었던 내용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하, 2012 개정교육과정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 개요를 좀 살펴보면요, 수학과 교육과정은 총론의 이런 핵심 역량과 연계해서 역량을 만들었는데, 수학 교과 역량은 문제 해결 역량, 추론 역량, 의사소통 역량, 연결 역량, 정보 처리 역량이 있다. 이렇게 5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설정했다고 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역량과 같은데요, 명칭 하나만 바뀌었어요. 연결 역량은 창의융합 역량에서 이제 바뀐 거거든요. 수학 교과 역량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수학 교과 역량은 차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항목들이 있어서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수학교과 역량은 이렇게 5가지다.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이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은 핵심 아이디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세 범주로 내용 체계를 구성했다고 했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내용 체계를, 자, 그 내용 체계의 주요 핵심에 따라서 나눠서 1, 2학년군에는 이거 배우고 3, 4학년군에 이거 배우고 5, 6학년군에는 이거 배워야 된다라고 내용 중심으로 나눴다면, 2022 개정교육과정은 그 내용을 담는 틀을 바꿨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라는 거 제시하고 그 밑에 범주라는 것을 3개로 둬서 지식 이해 범주, 과정 기능 범주, 가치 태도 범주로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정 설계 개요를 좀 더 보면요, 이 수학과의 영역도 안내하고 있는데요. 수학과 영역은요, 수와 연산 영역, 2015 개정교육과정과 같죠. 변화와 관계. 자, 변화와 관계는 바뀌었습니다. 무엇이요? 명칭이 바뀌었어요. 2015 때 명칭은 뭐였나요? 변화, 그리고 관계. 거기에서 뭘 찾을 수 있죠? 규칙을 찾을 수 있죠. 규칙성 영역이 변화와 관계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도형과 측정, 도형 영역과 측정 영역이 각각 2015 개정교육과정 때는 있었는데, 도형과 측정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 때는 이제 묶은 거예요. 그래서 도형과 측정 영역, 또 자료와 가능성 영역은 이제 이름이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수학과의 영역은 4영역으로 구성했어요.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 체계를 이제 핵심 아이디어 제시하고 3개의 범주로 나눴다고 했는데요. 그 3개의 범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안내하고 있어요. 지식 이해 범주, 첫 번째 지식 이해 범주는 수학의 핵심적인 개념, 원리, 법칙, 정말 우리가 익혀야 되는 핵심 내용들, 지식적인 그 내용들을 담은 게 지식 이해 범주고요. 그 다음 과정 기능 범주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을 학습할 때, 그러니까 지식 이해 범주의 그 내용을 학습할 때 5가지 교과 역량이 발현되는 사고 과정이나 기능,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지도하고 배울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기능이나 사고 과정에 관한 것이 바로 사고 기능 범주고, 가치 태도 범주는 수학을 이제 배우고 나면서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수학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게 수학적인 태도와 실천적인 성향, 정의적인 파트 부분이 바로 가치 태도 범주죠. 요렇게 나눴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 바뀐 틀에 맞게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수학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와 연상 영역 이제 살펴보면요. 핵심 아이디어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사물의 양은 자연수, 분수, 소수 등으로 표현되며 수는 자연수에서 정수, 유리수, 실수로 확장된다. 사칙 계산은 자연수에 대해 정의되며 정수, 유리수, 실수의 사칙 계산으로 확장되고 이때 연산의 성질이 일관되게 성립한다. 수와 사칙 계산은 수학학습의 기본이 되며 실생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자, 핵심 아이디어는요. 이 수와 연산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범위로 다루고 어떤 효과가 있다. 되게 일반적인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죠. 핵심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읽어드린 까닭은요.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읽으면 된다. 그렇게 중요한 임팩트는 없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려고 읽어드렸고요. 이런 핵심 아이디어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것은 내용 체계에서 그 세 가지 범주 중에 특히 지식 이해 범주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학년군별로 무엇을 배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수와 연산 영역에서는요. 2015 개정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 1, 2학년군은 4자리 이하의 수, 그러니까 1000까지, 1000단위의 수, 그리고 2자리 수의 범위의 덧셈과 뺄셈. 곱셈은 2015에서는 그냥 곱셈까지만 다뤘다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 자릿수의 곱셈, 그러니까 곱셈 99 수준, 2 곱하기 3, 5 곱하기 4, 요 정도의 한 자릿수의 곱셈이라고 해서 곱셈의 범위를 조금 더 명료하게, 간단하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세부화시켜서 이제 해놓은 거 정도지 이렇게 범위가 확 바뀌거나 새로운 게 등장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3, 4학년군은 5자리 이상의 수, 만 단위의 수, 그리고 분수, 소수가 3, 4학년군에서 배우고요.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이 나오죠. 나눗셈이 나옵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3, 4학년군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5, 6학년군은요. 약수와 배수 나오고요. 수의 범위와 올림, 버림, 반올림이 이렇게 수와 연산 영역으로 왔죠. 원래는 수와 연산 영역이 있지 않았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 때 수와 연산 영역으로 요 어림 내용이 왔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자연수의 혼합 계산은 5, 6학년 때 하고 분모가 다른 경우, 분모가 같은 분수는 3, 4학년군에서, 분모가 다른 경우는 통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5, 6학년군에서 다룬다.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3, 4학년군, 분수와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5, 6학년군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 기능은 어떤 거라고 했나요? 그 지식 이해 부분을 학습하면서 이해할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사고 과정이라던가 그 익히게 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다룬 거죠. 그래서 학년별로 구분이 없어요. 그 핵심 기능들을 각각 익히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요런 활동들이 일어나게 된다. 사고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익히게 된다. 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 이해 부분을 알고 나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그 지식 이해 활동을 하면서 하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치 태도 부분은 정의적인 부분, 그 지식 이해와 관련된 학습을 하고 나면 무엇을 자연수, 분수, 소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사칙 계산의 어림의 유용성도 인식하게 되고 분수 표현이 얼마나 편리한지도 인식하게 되고 수와 연산 관련 문제 해결에서 비판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기르게 된다. 그래서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보시면 학년의 구분이 없이 쭉 일반적인 내용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지식 이해 부분, 학년군으로 뭐 배우는지 구분하는 게 이 교육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화와 관계 영역이 있죠. 변화와 관계 영역은 새로운 이제 이름의 영역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규칙성 영역이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규칙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변화하는 현상의 반복적인 요소로 들어있는 규칙은 수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규칙을 탐구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추측하고 일반화하는 데 기반이 된다. 동치관계, 대응관계, 비례관계 등은 여러 현상에 들어있는 대상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기술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자, 규칙성 영역, 이 변화와 관계를 이해하면 수학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쭉 일반적으로 이제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 아이디어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지식 이해 부분이에요. 이 영역에서 변화와 관계 영역에서
도대체 학년군별로 무엇을 배우는지. 자, 이 영역은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규칙성 영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1, 2학년군에서는요, 규칙을 배워요. 자, 그리고 3, 4학년군에서는 규칙과 동치 관계를 배웁니다. 그리고 5, 6학년군에서는 대응 관계까지 배우고요. 비와 비율, 비례식과 비례 배분을 배웁니다. 그래서 과정 기능 파트는 이런 규칙, 동치 관계, 대응, 비와 비율, 비례식과 비례 배분을 배우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는지, 그 다음 가치 태도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나서 수학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쭉 일반적으로 이제 써 놓은 겁니다. 그리고 도형과 측정 영역이 있죠. 도형과 측정 영역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도형 영역과 측정 영역을 합한 거고요. 내용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형 영역에서 익혔던 것, 측정 영역에서 익혔던 것들을 다 이제 모아놨어요. 사물의 양은 자연수, 분수, 소수 등으로 표현되며 수는 자연수에서 정수, 유리수, 실수로 확장된다. 사칙 계산은 자연수에 대해 정의되며 정수, 유리수, 실수의 사칙 계산으로 확장되고 이때 연산의 성질이 일관되게 성립한다. 수와 사칙 계산은 수학학습의 기본이 되며 실생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한다. 자, 핵심 아이디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내용적인 부분 볼게요. 도형, 입체 도형의 모양, 평면 도형과 그 구성 요소, 양의 비교, 시각과 시간, 길이를 1, 2학년군에서 이제 배우고요. 그 다음 도형과 측정 영역에서 3, 4학년군은 도형의 기초, 원의 구성 요소, 여러 가지 삼각형, 여러 가지 사각형, 다각형, 평면 도형의 이동, 밀기, 뒤집기, 돌리기, 시각과 시간, 초. 그러니까 1, 2학년군에서는 시하고 분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편히 쓰는 뭐 5시 30분에 만나자 이러지 5시 30분 26초에 만나자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하고 분까지가 1, 2학년군, 그리고 3, 4학년군에서 초 단위를 이제 학습한다는 거. 그리고 길이는 1, 2학년군은 센티미터, 미터까지, 3, 4학년군은 밀리미터와 킬로미터까지, 들이는 리터와 밀리리터, 무게는 킬로그램, 그램, 톤까지. 그 다음 각도는 이렇게 도로 나타난다는 거. 3, 4학년군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5, 6학년군은 합동, 대칭,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각기둥과 각불, 원기둥, 원뿔, 구,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원주율과 원의 넓이,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겉넓이와 부피. 중요한 건요, 이것을 달달달달달 외우실 수도 없고 외우실 필요는 없죠. 그냥 이렇게 쭉 반복해서 보면서 느낌적으로 이제 학년의 구분만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입체 도형의 겉넓이, 5, 6학년군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초, 시간에서 초, 3, 4학년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5, 6학년군에서 배우는구나, 이런 내용 3, 4학년군에서 배우는구나, 이런 내용 1, 2학년군에서 배우는구나를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도형과 측정 영역에서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어떤 활동 중심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사고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뭐 그리기 활동, 무슨 추측하는 활동, 무엇을 하는지가 이제 나오고요. 가치 태도는 그 도형과 측정 영역에 활동을 하고 익히고 나서 어떤 마음가짐, 뭐에 관심이 생기고, 뭐 유효성을 인식하고, 효과를 알고, 뭐 늘 생활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게 일반적인 무난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료와 가능성 영역이 있죠. 자료와 가능성 영역은 똑같습니다. 이제 영역 명칭도 유치하죠. 자,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자료와 가능성 영역은 자료를 수집, 정리, 해석하는 통계는 자료의 특징을 파악하고 두 집단을 비교하며 자료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활용된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가능성을 확률로 수치화하면 불확실성을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뭐 확실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1, 0, 2분의 1 이렇게 수로 표현할 수도 있죠.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을 실천하고 생활 속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반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들, 자료와 가능성 영역을 왜 이제 학습해야 되는지를 이제 쭉 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식 이해 파트, 내용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배운다? 1, 2학년군에서는요, 자료의 분류, 표, OX 이렇게 막대를 이용한 그래프, 그리고 3, 4학년군은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5, 6학년군은 평균, 띠 그래프, 원 그래프, 가능성을 배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학년별로 무엇을 배우는지. 자, 5, 6학년군에서는 띠그래프, 원그래프가 나오죠. 그리고 원그래프에서 주의할 점이 있었죠. 무엇? 원그래프는 꼭 이렇게 눈금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래프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죠? 그래프를 이제 자료를 모아서 그리고 작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무엇? 해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 그래프를 보면서 그 그래프가 뜻하는 바를 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출문제 중에요, 그림 그래프가 나왔었죠. 그림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 그래프 자료를 만드는데 이게 왜 보완이 돼야 되는지, 아이들이 이 선생님이 만든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길어지면 수치가 크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겠어요. 그림의 크기가 클수록 이렇게 큰 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도 큰 그림이 많이 있는 그래프가 이제 개수가 많은 건데 작은 거 1을 나타내는 게 여러 개 있고 10을 나타내는 게 하나 있는 것이 이제 더 큰 수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 그거에 맞는 자료를 잘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림 그래프를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오류 등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시험 문제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학년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랑 그런 그래프의 특징들, 그래프를 만들고 또 해석하는 부분도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래프들을 배울 때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나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기르는지를 쭉 썼어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셔도 되고 이 부분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학년별로 무엇을 배우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